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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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스피드 개념 총정리입니다. 오늘 강의는 연립 2차 부등식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실근의 부호입니다. 좀 난이도가 높은 것만 다뤄주는데 잘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만점을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그 풀이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을 연립시켰어요.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큰 놈이 2차식인 거니까. 그 다음에 2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을 연립시켰습니다. 이거 역시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둘 다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거 풀고 두 번째 거 풀어서 연립이기 때문에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됩니다. 첫 번째 거 풀고 두 번째 거 풀어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 공통 부분은 수직선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 부등식을 이루는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각각 구합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구해서 해의 공통 부분을 구합니다. 공통 부분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수직선을 이용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거 하나 볼까요?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가 각각 x 빼기 4, x 빼기 10은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36 이하이고, 첫 번째 조건 줬고요. 빗변의 길이가 1루트 17 이상일 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 활용이에요. 문제를 만듭니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두 조건을 써서 연립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직각삼각형이 딱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가 얘를 x 빼기 4라고 하고 얘를 x 빼기 10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도형은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학교 도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일단 어떻나요? 삼각형이 있어. A, B, C가 있어. 그때 A가 가장 길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가장 작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먼저 A가 양수고 B도 양수고 C도 양수입니다. 세 변의 길이는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 뭐냐면 가장 긴 변이 A라고 했을 때 짧은 두 변을 더한 것이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돼. 만약에 A가 이렇게 있는데 짧은 두 변이 요거 B고 얘가 C야. 더했더니 A보다 짧아. 삼각형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합한 게 커야지 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삼각형 성립 조건입니다. 숨어있는 조건이에요. 이거 알아주겠고, 그 다음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할게요. 직각이 되려면 피타고라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빗변의 제곱은 직각을 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주면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갈 수가 있어. 이렇게 가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얘가 삼각형이야. 그러면 A제곱과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있어. 그러면 이게 작아져. 둔각을 갑니다. 둔각은요, 이 각이 더 90도보다 커져. 그러면 여기가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그럼 A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있었을 때 A제곱이 더 커집니다. 얘가 기준이 될 것이고 작으면 얘가, 크면 둔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갖고 계셔야 돼. 여기까지는. 이게 되셨죠? 이게 중학교 도형입니다. 선생님이 고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중학도형 3강을 무료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이 좀 젊었을 때 모습인데 그때 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기도 하고요. 좀 거칠었었어 그때. 그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좀 옛날에 찍은 건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특강이니까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숨어있는 게 뭐냐면 x 빼기 4가 양수입니다. x 빼기 10도 양수입니다. 그럼 x는 4보다 크고 x는 10보다 큽니다. 공통 범위가 뭐냐면 x는 일단 10보다 커야 돼. 이런 숨어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때 넓이가 36 이하래. 그럼 넓이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가로의 길이 곱하기 높이, 얘가 4인가요? 4. 그다음에 마이너스 10, 얘가 넓이인데 36 이하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x 양변 2를 곱합니다. 그리고 전개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합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0 2를 곱히면 72 마이너스 7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32가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럼 얘는 16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겠고 또는 x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한 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빗변의 길이가 2루트 17 이상이래요. 그럼 난 빗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저 L제곱은 바로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10의 제곱 맞습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럼 내가 구할 저 L은 뭐죠? 바로 루트죠. 양수니까 루트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10의 제곱 이것이 2루트 17 이상 2루트 17 이상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합니다.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0x 자 플러스 100은 제곱하니까 4 곱하기 17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걸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8x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116에서 뭐 빼줍니까? 4, 7에 28, 4, 1은 4, 68을 빼주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이거 2로 나눠줍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4x가 될 것이고 이거 얼마입니까? 2, 58, 26. 그 다음에 2, 3은 6, 2, 4, 8. 58에서 3, 4를 빼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24가 되는 거 맞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것은 6, 4, 24 아니죠. 12 곱하기 x-12가 될 것이고 x-2가 되는 거 맞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차 부등식 풉니다. 그럼 x는 2보다 작거나 같겠고 또는 x는 1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동시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면 뭡니까? 일단 너는 아니고 너도 아니야. 1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거 또는 이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x가 선생님 여기서 문제가 생겼군요. 여기서 작거나 같다니까 x가 16보다 작거나 같겠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미친 선생 잠시 이때 미쳤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와 이것에 뭐야? 두 개를 공통으로 만족해야 돼. 그럼 공통범위가 어디입니까? x가 12보다 크거나 같겠고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정수의 개수는 바로 12, 13, 14, 15, 16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답 5개 이렇게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쌤이 혹시 뭐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수의 개수를 더 쓸 수가 있어? 아니야. 이것은 10보다 크다라는 제한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도형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공통수학의 이 부분을 깔고 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야. 응? 발차기와 음파래니까 이거 갖고 수학 2, 수학 1, 그 다음에 미적분 여기서 또 나와 이게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교육적인 문제입니다. 연립분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일 때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연립부등식인 거니까 첫 번째 풉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풉니다.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습니다.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절대값의 성질 x-2가 마이너스 k보다 크겠고 플러스 k보다 작다. 이젠 이것이 자유롭죠. 2를 각각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는 k 플러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수로 들어갑니다. x-3 그 다음에 x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개라고 합니다. 수직선으로 갑니다. 쭉 가주면 이게 x축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플러스 3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가 0이 있겠고 여기가 1이 있겠고 여기가 2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미 정수가 5개가 꽉 차 있어. 그러면 내가 찾을 이놈이 이것과 이것의 연립이니까 공통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거 이미 이 한쪽이 정수가 5개라고. 이 5개를 다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놈이 얘를 포함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이쪽에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돼. 저 k 플러스 2가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공통 부분이 얘가 나와야 된다고. 응?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확인할 게 뭐냐면 같을 경우 확인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빠지는 거랍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1개가 빠지는 거잖아. 돼, 안 돼? 안 됩니다. 너는 안 돼. 됐죠? 그래서 이항시켜주면 k는 3보다 크다. 이게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k 플러스 2가 3보다 일단 커야 돼. 3보다 커야 돼. 그리고 같은 경우를 따져봅니다. 그러면 k 플러스 2가 만약 3이라면 얘가 3이라면 x는 3이 빠지는 거잖아. 그러면 3이 뽕 빠져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5개 중에서 3이 빠지는 거니까 4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이 들어가면 안 돼. 얘가 3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k가 3보다 크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럼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은 k가 3보다 컸을 때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 4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 절대값 있고 2차 분식 풀어주고 공동부분 찾아주는데 등호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일단 넣어봐. 만족하면 땡큐, 만족하지 않으면 노 땡큐. 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확인해서 K의 범위를 찾아주고 최소의 정수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2차 분식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립 2차 분식 해봤습니다. 이젠 실근의 조건입니다. 조금 조건이 좀 깊게 들어가는데 옛날 기억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분식 실근의 부호하고 실근의 위치 두 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근의 부호입니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우리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이것은 2차 함수의 그래프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2차 함수를 그려. x축과의 교점에 이 x값이 실근이잖아요. 두 근이 모두 양수란 말은 원점 오른쪽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그때 우린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게 두 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없잖아. 그지? 서로 같은 두 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냐 그냥 두 근이냐에 따라서 그냥 두 근이면 두 가지 다야. 서로 다른 두 근이면 이것밖에 없어. 서로 같은 두 근이면 이거라고. 이해됐죠? 그때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둘 다 더해주면 양수가 되겠죠. 이해되죠? 둘 다 곱해주면 역시 양수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만 갖고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그랬어. 그럼 이 두 근이 실근이 돼야 된다고. 실근이 돼야 된다고. 만약에 알파가 2 플러스 i야. 베타가 2 마이너스 i야. 더해봐. 4죠. 양수 맞죠? 곱해봐. 그럼 알파벳 곱해봐. 4 플러스 1인 거니까 5죠. 양수 맞죠? 그죠? 근데 두 실근입니까? 얘는 양수입니까? 허수는 양수 음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만 둘 다 양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둘 다 실근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이 양수고 거기에서 실근. D가 이때는 0보다 클 것이고 얘가 D가 0 된다. 이게 들어가야 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해되시겠죠?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이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입니다. 아니면 뒤에 가서 함수값 한 판 추가하고 똑같습니다. 함수값 F0이 0보다 두 근이 모두 0보다 클 조건이야. F0이 양수면 돼.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대칭축 이 대칭축이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면 돼. 이 세 개를 동시에 한 판 축을 만족해도 성립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됐죠?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은 이거죠. 원점 왼쪽에 두 근이 모두 음수가 있죠. 그리고 어때?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두 근의 합이 음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한 것은 양수가 되겠고, 부호가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둘 다 허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D가 0보다 클 것이고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 두 개니까 이때는 D가 0 되는 거죠. D가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이게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실근이 돼야 된다고. 알겠죠? 실근 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이것도 한 판초로 끝낼 수 있습니다.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우리가 F0일 때 함수값 0보다 큽니다. F0일 때 0보다 클 것이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 같습니다.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 조건과 똑같이 나옵니다. 한 판초로 끝납니다. 실근의 위치로 끝납니다. 됐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 그럼 하나가 양근이고 하나가 음근이잖아. 이거잖아.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곱하면 돼. 두 근의 곱이 부호가 다른 거니까 음수. 이거면 돼. 두 근의 곱이 음수면 돼.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AC가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돼.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이거 하나면 된다고. 여기에 조금 특수하게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절대값이 뭐 양근이 크다 음근이 크다 더 들어가는 건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거니까 이런 상황이 되겠죠. 촥.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뭐 이렇게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러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 음수가 될 것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양수가 될 것이고, 근데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근이라고 했어. 서로 다른 말이 없어.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는 거야.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면 있는 겁니다.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죠? 바로 4 K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K가 2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근데 두 근의 곱은 뭐죠? 바로 K제곱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큽니다. 얘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니까 이건 11보다 크겠죠. 이거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자, 거기에 세 번째 판별식 4분의 D로 갈게요. 짝수배니까 4분의 D는 B 프라임 마이너스 2 2배 K 마이너스 2의 통째의 제곱이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K 제곱 플러스 1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4배 K 제곱 마이너스 자 4K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11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3K 제곱 마이너스 8K 16 빼기 10이니까 플러스 5 맞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됐죠? 그럼 1, 3, 그 다음에 1, 5 이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러면 이것은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K 마이너스 5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됐죠? 그럼 K는 자, K는 1보다 작거나 같겠고, 우리가 K는 1보다 작거나 같겠고, 또는 K는 3분의 5가 1보다 작죠. K는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겠고,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죠? 그때 K값의 범위는 K가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실수 K값의 범위가 판별식 D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정도 범위가 나오겠죠? 오케이. 맞죠? 마이너스 44 3K 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 여기가 좀 미스가 있네요. 그죠? 여기가 8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볼게요. 좋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4K제곱 맞죠? 그러면 3K제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 4, 16K죠. 산수가 16K 그럼 마이너스 16K가 될 것이고 근데 플러스 16에서 11을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건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게 맞겠네요. 얘가 0보다 크나 같다. 그죠? 여기 미스했네요. 자 그러면 1 곱하기 3이고 여기가 5 곱하기 1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럼 K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3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K는 작은 놈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또는 K는 어떻습니까? 5보다 크나 같겠네요. 됐죠? 그러면 K가 2보다 작고 또는 K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만족할 조건은 K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잠시 선생님 미쳤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두분의 합, 두분의 곱, 판별식 D 가져올 수 있겠고 역시 한 판주로 풀어줬습니다. F0은 양수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나 같겠고 그 다음에 뭐죠? 대칭축이 어때요?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특수한 경우 들어갑니다. 두근의 절대값이 같아. 근데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이렇게 돼주겠죠. 두 근이 하나가 음근이면 하나가 양근이야. 근데 절대값이 똑같아. 그럼 원점에서 걸어진 떨이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일단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플러스 2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두 개 더해주면 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가 되는 거 맞고 합해주면 0이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 추가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 오케이. 그 다음 음수인 근이 절대값의 양수인 근보다 절대값보다 클 조건이야. 그럼 그래프에서 딱 보면 자 음수인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커. 원점이 떨어진 거리가 음수가 더 멀다 이거지. 그럼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둘 다 부호가 똑같겠죠.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 맞겠죠. 근데 얘네 더해주면 음수가 크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 보고 외우지 마. 만들어라 이거죠. 됐죠? 그 다음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절대가 클 조건. 그러면 이건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야. 두 근의 부호가 달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가 되겠죠. 근데 양수가 더 커. 절대값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가 되겠죠. 이거 따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절대값보다 클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저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여기가 Y축 원점이 있어. 최고점이 양수야. 근데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가 더 커. 그러면 요렇게 오겠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가 될 것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다? 0보다 그렇지. 작다가 되겠지. 이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곱, 이 속에는 판별식 D가 들어있기 때문에 판별 D 따로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두 근의 곱, 뭐지? 2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0보다 작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K가 되겠군요. 얘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K는 양수가 되겠군요. 이렇게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이거 인수에 들어갑니다. 그럼 1, 1이 되겠고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그러니까 K 플러스 1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것의 두 개의 공통 범위는 어디입니까? K는 0보다 크겠고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개념이 잡혀 있으면 이런 문제가 그냥 풀리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을 이걸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수2 미적에서도 여러분이 발휘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입니다. 이제는 실근의 위치는 두 근의 위치가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어떤 실수 P보다 크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P보다 크다고 했을 때 P가 여기 있어. 클 때 알파, 베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럴 수 있잖아.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할 수, 이 알파와 베타가
같을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것은 함판축입니다. 먼저 함수값, 그 다음에 판별식, 대칭축 세 가지를 봅니다. 함수값은요, 요 P를 대입합니다. 그럼 FP가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은요,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D가 0보다 클 수도 있겠고 D가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칭축, 이 축이 P보다 크면 됩니다.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크면 됩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이 임장 풀어볼까? 그냥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두 근이 여기가 1이 있어. 이렇게 1보다 크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다 이거죠. 그럼 먼저 함수값 F1, F1이 0보다 크다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판별식 4분의 D가 있겠군요. D가 0보다 두 근이라고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죠. 다른이면 D가 0보다 큰데 두 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1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대칭축은 저 공식에 딱 대입하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 1창합의 개수 마이너스 2A 얘가 1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 약분 딱 때려주면 A가 1보다 크면 이런 조건 나오겠군요. 그럼 F1이 양수니까 1을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빼기 3이 0보다 큽니다. 그럼 2A가 이건 2보다 큽니다. 역시 A가 1보다 크게 되겠네요. 됐죠? 네, 판별식 4분의 D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그럼 4A 마이너스 3 얘가 어떻습니까? 0보다 크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나 같겠네요. 그러면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나 같겠네요. 그렇죠? 그럼 A는 1보다 작거나 같겠고 또는 A는 3보다 크나 같겠네요. 그러면 A가 1보다 커. 또 역시 A가 1보다 커. 그 다음에 이것과의 공통범위는 어디입니까?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A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통범위. 할 수 있겠죠? 아까 부등식이 돼야 돼. 2차 부등식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것들이 자유로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P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P보다 작다. 함판축입니다. 함수값은 FP가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칭축이 P보다 작습니다. P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차이점은 축이 P보다 작을 때와 축이 P보다 클 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함축과 판별식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함판축과 할까? 함판축. 됐죠? 만약에 두 근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가 Y축이야. 그럼 두 개가 음수근 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음수근. 그때도 F0은 0보다 크다? 이거고 대칭축이 이거 똑같습니다. 오케이. 앞에서 했던 거를 확장시킨 겁니다. 자, 이거 풀어주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근이 1보다 작아. 그러면 이 1이 여기 있는 거야. 1보다 작다. 그러면 F1 함수값은 0보다 클 것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칭축이 뭡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가 1보다 작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무조건 성립하죠.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니까. 그럼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F1은 뭐죠? 2 플러스 3 플러스 5M이 0보다 큽니다. 그러면 5M은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그럼 M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판별식 D입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2 곱하기 5M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8, 5, 40M은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M은 40분의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내가 만족할 M값의 범위는 40분의 9보다 작거나 같겠고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구할 정답 맞습니다. 됐죠? 이해 되죠? 실근의 위치입니다. 한판축 어렵지 않죠? 2차 분식의 개념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P와 Q 사이에 두 근이 있다 이거죠. 이것도 한판축입니다.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FP가 양수고 FQ도 양수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되면 됩니다. 그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있으니까 D가 0보다 크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대칭축이
바로 P와 Q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P와 Q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P와 Q 사이에 두근이 있다. 이 세 가지만 한판축이야. 한판축은 이 세 가지뿐입니다. 나머지 기타 것들은요. 함수값이면 충분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함수값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어떻습니까? 두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분석을 해주면 두 근이 최고차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0이 있겠고 여기가 2가 있다 이거죠.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두 근.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먼저 함수값 F0이 양수고 F2가 양수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겠고 대칭축 마이너스 2의 분의 B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마이너스 M 플러스 2 얘가 0과 2 사이에 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산하시면 뭐 이거는 필수 예제니까 풀이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은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M은 0보다 크거나 같겠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3분의 1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 되겠습니다. 산수는 여러분한테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한판축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려봐. 두근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있어. 근데 이 참수의 특성이 뭐냐면 최고차이 양수면 아래쪽으로 떨어졌다가 언젠가 올라가잖아. 이런 포물선의 그래프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두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 요 P에 대응되는 이 함수값 요 FP가 음수만 되면 언젠가 내려와서 언젠가 올라갈 거 아니야. 내려올 때 교점 한 실근, 올라갈 때 교점 한 실근. 그러면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프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함수값 하나면 됩니다. FP가 음수가 되면 됩니다. 알겠죠? 판축 필요 없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 갖고 가는 겁니다. 한 판축이 필요한 것은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PQ 사이에 두근이 있다. 이 세 가지만 한 판축이야. 나머지는 함수값 갖고 끝나.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2차 방정식에 두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최고차이 양수죠. 아래 블록입니다. 두 근이 이렇게 내려올 때 한 근, 예, 그 사이에 1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1을 딱 대입해 주면 F1이 얘가 x축, 여기 x축, y는 0축 밑이니까 F1이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합니다. 3 마이너스 5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1보다 크겠고 4보다 작다. 이게 내가 구할 정답. 끝. 전혀 개념과 원리가 잡히면 문제가 너무너무 쉬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총정리 들어갑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가 양수입니다. 양수일 때만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A를 양수로 만들어 일단. 알겠어요? 아니면 음수면 거꾸로 생각하면 돼. 그때 두 실근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프 그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리고 A가 양수라니까 아래로 볼록이는 경우로 생각해. P보다 그러면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는 거로 다시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라고. 그때 어떻습니까? 한판축.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됐죠? P보다 작다.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P와 Q 사이에 있다. 두 근이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한판축. 됐죠? 이 세 가지만 한판축. 나머지는 함수값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럼 함수값 FP가 음수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것을 구별하시면 돼요. 구별하시면 됩니다. 한판축은 세 가지. 나머지는 전부 다 함수값. 문제 하나 풀게요. 마지막. 이거 볼게요.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시면 2차 방정식에 두 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생각해봐. 두 근. 난 이것을 fx로 잡아. 쭉 보면 최고창이 양수야. 아래로 볼록이잖아. 응? x축과의 교점에 x값이 실근이잖아. 그때 마이너스 1이 있겠고 그 다음에 0이 있겠고
플러스 1이 있어. 근데 그 알파와 베타 두 실근이 이 사이에 있대. 그럼 최고창이 양수면서 그럼 아래로 볼록이 이차함수잖아. 그럼 교점이 내려올 때 여기서 만나고 올라갈 때 여기서 만나야지.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돼야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베타는 0과 1 사이에 있는 거지. 이 개념이 나중에 다항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에 어때요? 이게 극대 극소의 개념이 될 것이고 연속인 함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값의 정리의 어떤 기초가 될 것이고 이렇게 롤의 정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연속속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그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미분적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너는 딱 봐. 근의 위치가 딱 정해졌잖아. 그러면 여기 이때 요 f-1 함수값은 양수가 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요 0에 대응되는 요 f0의 함수값은 음수가 되면 되겠네. 눈으로 보고 읽어. 1을 대입해주면 f1이 양수가 되면 되겠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네. 이겁니다. 실근의 위치입니다. 함수값 갖고 정리하는 겁니다. 응? 됐어요? 판별식 대칭적 필요 없어. 함수값 갖고 결정됩니다. 그러면 f-1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먼저 f- 계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그럼 2 플러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큽니다. 그럼 3a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0입니다. 0, 0, 0, 2a 빼기 1입니다. 얘는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자 2a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럼 a는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f1입니다. 그럼 2 빼기 a 플러스 2a 빼기 1이 0보다 큽니다. 그러면 a가 있겠고 요거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럼 세 개의 공통범위,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a가 2분의 1, 2분의 1보다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세 개의 공통범위 어디입니까? 여기 맞습니까? 여기 맞습니까? 따라서 내가 구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겠고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게 내가 구할 a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됐죠? 부등식만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차 부등식의 실근의 위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단원을 넘어갑니다.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앞으로 모든 도형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탄탄해야 돼.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입니다. 하다가 빠진 개념 복습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선생님 풀어준 문제가 부족하면 개념 원리 익히기와 필수 예제 확인 체크 풀면서 확실하게 그 이해 문제를 풀면서 내 걸로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실전 뭐 실력은 풀 필요 없어. 선생님이 풀어준 것만 풀어. 알겠죠? 그냥 기초적인 문제만 풀고 개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 또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